육만석 오오즈번의 상징을 찾아 에히메현 오오즈시를 방문했습니다. 오오즈성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오오즈 시민회관에 주차를 했는데요. 화려한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용성과 기능을 극대화한 쇼와 시대 공공 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민회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자마자 야마가타현 사카다시에 있는 혼마미술관 신관 건물이 바로 떠올랐는데요. 혼마미술관 건물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건물 모두 196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노후화된 시민회관은 폐관과 철거의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축성의 달인 토도다카토라의 숨결은 시코쿠 곳곳의 성들에 남아 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오오즈 또한 그의 영지였죠. 그 후 1608년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5만 3천 석의 영지를 하사받으며 오오즈번의 초대 번주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9년 뒤인 1617년 와키자카 가문이 영지를 옮겨 오오즈를 떠났고 그 빈자리는 6만 석의 가토 가문이 채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오즈번은 메이지 유신 때까지 가토 가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1664년 6만 석의 오오즈번은 5만 석의 본번과 지번인 니이아번 1만 석으로 분할되었는데요. 에도시대 니이아번이었던 현재의 니이아 마을 일대는 198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출발역을 자처하며 독특한 마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한창이었던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잠시만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영광 출신 강항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군량미 수송 임무를 맡아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이 뚫리고 영광마저 함락되자 강항은 피난길에 올랐다가 토도 타카토라의 수군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압송되고 맙니다. 그렇게 강항은 토도 타카토라의 영지인 바로 이곳 오오즈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토도 타카토라는 강항의 깊은 학식을 존중해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토 후시미성으로 옮겨져 억류 생활을 시작한 강항은 후지와라 세이카, 아카마츠 히로미치 등 일본의 쟁쟁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일본의 조선의 성리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조선으로의 탈출을 꾀했던 강항은 도중에 붙잡혀 처형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결국 토도 다카토라의 정식 승낙을 얻어 1600년 4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강항의 일본 포로 생활과 일본 측 정세, 다이묘들의 동양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은 그가 남긴 간양록에 상세히 담겨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양록의 원래 이름은 건거록입니다. 건거록은 책의 저자인 강항이 직접 붙인 이름인데요. 건거는 죄인을 태우는 수레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부끄럽게 목숨을 부지한 자신을 죄인으로 자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항이 사망한 후인 1656년에 그의 제자들이 책을 발간하면서 한나라의 소무가 흉노의 포로로 잡혀가서 19년 동안 양을 치며 지조를 지킨 이야기에 강항을 비견하여 책 이름을 간양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오즈성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건물들은 에도시대 성곽마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니포냐 호텔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은 과거 하급 사무라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식량을 보관하던 2층 구조의 부엌입니다.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692년에 그려진 오오즈성 그림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건물은 감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요. 내부에서는 상급 사무라이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감옥 간수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남긴 낙서가 발견되어 격동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흑주교, 천리교와 더불어 막부말기 일본 3대 신흥 종교로 꼽히는 금광교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금광교는 1859년에 탄생한 신흥 종교로 오카야마현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요. 일본을 중심으로 35만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석축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마침내 성의 상징인 천수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전역의 수많은 성들이 철거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오즈성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천수와 막루만큼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은 피할 수 없었고 안타깝게도 1888년 천수는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오오즈성 천수는 2004년 기적처럼 원래의 목조 건축물로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촬영된 외관 사진은 물론이고 오오즈번의 토목을 담당했던 나카무라 가문의 전에 내려오던 천수 목재의 모형 덕분에 내부 구조까지 정확하게 고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복원을 가능케 한 풍부한 사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도 오오즈성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목조로 복원된 오오즈성 천수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바로 오사카의 역사 공간 기획사 밸류 매니지먼트가 오오즈시와 손잡고 선보인 캐슬 스테이 숙박 사업입니다. 2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132만 엔, 한화로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패키지인데요. 예약을 마치면 마스야마 공항에 오오즈번 사무라이가 직접 마중을 나오며 꿈같은 1박 2일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투숙객은 오오즈성의 초대 번주인 가토 사다야스의 입성식을 재현한 화려한 환영을 받고 천수 내부에 마련된 특별한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최고급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됩니다. 오오즈성을 통째로 빌리는 이 특별한 경험은 1년에 단 30일만 허락된다고 하니 그 희소성이 더욱 놀랍습니다. 혹시 캐슬 스테이의 주인공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천수각은 내부 공간의 한계 때문인지 주목할 만한 전시물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계단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오즈성에는 오희지라는 여인에 얽힌 한 가지 슬프고도 잔혹한 인주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오즈성 축성 당시 강과 마주한 가파른 석축 공사는 거센 물살 탓에 번번이 무너지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공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사람을 산 채로 제물로 바치는 가혹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운명의 제비 뽑기 끝에 오희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선택되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성벽을 지탱하는 인주, 즉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 덕분이었을까요? 거짓말처럼 공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오이지를 기리기 위해 오오즈성 아래로 흐르는 강을 히지가와라고 이름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시작된 갑주 착용이 관람을 다 마치고 내려와서야 비로소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800만 동의 유휴 건물을 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중 약 100만 동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밸류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는 이처럼 방치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역사적 건물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여 지역 사회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 등장한 니포니아 호텔 역시 전통 가옥을 되살린 이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오오즈시는 2023년 국제인증단체 그린 데스티네이션즈가 선정한 세계의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가운데 문화전통 보전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역 문화의 구심점인 성과 조카마치를 하나의 숙박시설 패키지로 재탄생시킨 오오즈시의 혁신적인 시도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포도 다카토라 그리고 조선 선비 강항의 발자취가 깊게 깃든 오만석의 오오즈번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